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트렌드입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겨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김준일입니다. 그래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마저도 힘겨워 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예. 이제는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요?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최근 한 달간 그래프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30.5에서 25.9로 소폭 하락. 예. 홍준표 후보는 13.6에서 21.7%.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격차가 4.2%포인트인데 이게 오차 범위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 이거는 대단한 상승세죠. 야, 홍준표 후보 상승세가 이 오차 범위 안까지 추격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10%포인트 이상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슈도 있고 상대방 이슈도 있는데 먼저 상대방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때 상당히 중도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야권에서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권 교체 제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연이은 실언들 뭐 이 실언들이 있었고 그 캠프에서의 뭐 잡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도층에서 좀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지지할 만한 후보인가? 그러면서 이 보수도 같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빠지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박스권을 형성했다. 네. 더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20 몇 %에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그 누가 수혜를 보고 있느냐? 네. 계속 지속적으로 대항마는 윤석열 잡는 거는 홍준표다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던져왔어요. 자신만만하게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클 때도. 그러니까 대항마로서 본인은 딱 자리매김한 거죠. 마치 그 예견이라도 한 듯이 네, 그 말대로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하나. 자, 홍준표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연령대는 어디일까요? 홍준표 후보 하면은 사실 뭐 지난번 대선에도 이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통 보수층이라고 우리는 이제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대 이상.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홍준표 상승세의 두 번째 이유, 네. 2030의 지지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야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중에서 예.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만 야, 오고 또 있어요. 소식 상승이네. 예. 이거는 뭐 완전 의외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 하면은 이 속칭, 꼰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좀 권위적이고 뭐 좀 말도 좀 험하게 하고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2030이 그간의 그 좀 태도가 변화가 되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또 내부 역학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수 세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5060에 있는데 새로운 젊은 보수 2030, 이준석 대표가 끌고 온 2030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으면서 조금 지금 갈라서서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가보면 뭐 보수 성향 커뮤니티 가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비방하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5060은 윤석열, 근데 2030은 이준석인데 이준석 옆에 누가 있었냐? 네. 홍준표 후보가 있었어요. 아, 계속 옹호했었어요. 계속 옹호하고 네. 흔들지 마라, 당대표 흔들지 마라 이러면서 맞아요. 싸워주니까 야 홍준표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2030이 약간 그쪽으로 이제 재밌네요, 이 분석이요. 식으로 예. 돌아선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시죠. 토론을 지금 하자 말자 하는데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26년 정치에도 처음 봤어요. 토론에 나오는 걸 겁을 내고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랍해야죠. 토론을 안 하려고 당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 보기 딱하다. 예. 저게 이제 인상적이네요. 예. 경준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때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후보 등록하고 토론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전 발표회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네. 이제 표를 얻은 거죠. 표심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감싸고 윤석열 후보는 때리는 전략이 20대에게 정확하게 먹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유의 약간 개그감이 있으세요. 네. 예, 특유의 개그감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개그감이 좀 막말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됐잖아요. 근데 이 젊으신 분들은 그 막말을 잘 모르십니다. 아, 최근 메시지 보면은 예. 그런 막말 이미지랑도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예, 뭐 홍카콜라 만들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최근에 유행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무야홍이라고. 무야호는 사실 우리 더라이브와의 경쟁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예. 무야호.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유행어였는데 여기서 비롯됐나요? 그렇죠. 무야호가 이제 뭐 그냥 뭐 말한 건데 이게 신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밈으로 많이 네네네. 쓰였는데 그거를 무야홍 그래서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아. 근데 이거를 만든 게 홍준표 후보가 만든 게 아니라 2030 지지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그러니까 짤방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어서 막 놀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도 아까 전에 방송에서 나와서 무야홍 기분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좀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하긴 거죠. 이런 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기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30 표심이 중요하다는 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폭발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이라서 다른 후보들도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이 분석을 해보면 이게 좀 허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지지율 상승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역선택. 이제 여기는 물음표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의 역선택인데요. 이제 역선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의 가장 약체 후보를 이 반대 정당에서 지지를 함으로 인해서 매치업을 편하게 한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껄끄러워하거나 싫어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당을 가리지 않고 야권 후보 적합도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2030, 40의 홍준표 후보가 높고요. 5060의 윤석열 후보가 높습니다. 네. 근데 2030, 뭐 20대 보수가 많다고 해도 40대는 사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26.4%, 윤석열 후보는 4.2%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네. 예.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도 예. 홍준표 후보는 25.2%를 호남에서 얻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11%.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선택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처가가 전북이다. 그래서 이거는 역선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찍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SNS에 또 주장을 하세요. 아니, 뭐 가족 중에 다 하게 동네가 있죠. 뭐 어디 가면 사위고 어디 가면 며느리고 뭐 전국에 다 그렇게 연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짜 이게 믿어지지 않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완전 싫어했죠. 네네.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 룰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역선택 방지 조약을 넣냐 빼냐. 그렇죠. 지금 난리죠. 지금 어저께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그 앞에 있었던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었던 경선 룰을 전부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역선택도 방지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선이 윤석열, 최재형이 한 편,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이 한 편. 그래서 그저 윤석열, 최재형 측에서는 역선택 빼야 된다. 역선택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홍준표, 유승민은 반대. 그건 반대. 이렇게 지금 전선이 선명하게 그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아예 정홍원 위원장한테 경기 규칙을 바꾸려고 하냐. 심판 갈아야 된다. 거의 이런 취지의 말도 해가지고 지금 당내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당내 지지율이 높고, 그러니까요. 네, 원래 계셨던 분들은 바깥에서 지지율이 높고, 예. 이거 계속해서 저희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Stay